안녕하세요, 여러분. 만약에 미국 서부의 그 넓은 사막을 푸른 녹지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요, 한 퇴역 군인이 자신의 제2의 조국을 위해 구상했던 바로 그런 거대한 꿈, 그리고 그 꿈이 왜 좌절되었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편지 한 통입니다. 함께 그 대담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자,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 누군가는 노인의 망상이라 치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쓴 분은요, 이게 그냥 헛된 꿈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구원이었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엄청난 확신, 도대체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네, 그럼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이 모든 걸 구상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은퇴한 미 육군 베테랑이었습니다. 그가 꿈꿨던 아메리칸 그린하트 프로젝트, 이게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형 자체를 바꾸려고 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아메리칸 그린아트 프로젝트가 뭐냐? 아주 간단히 말하면요. 바닷물을 끌어와서 이걸 민물로 바꾼 다음에요. 미국 서부의 그 건조한 땅 있잖아요. 거기를 푸른 땅으로 되살리려는 뭐랄까 거의 지구공학 수준의 어마어마한 구상인 거죠. 이 편지를 쓴 분한테는 이게 그냥 건설 사업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제2의 조국에 바치는 마지막 헌신,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이게 언뜻 들으면 진짜 불가능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세 단계로 딱딱 나눠보면 좀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자, 첫 번째, 캘리포니아 데스밸리로 바닷물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물을 담수화해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 깨끗해진 물을 저기 콜로라도 고원까지 쫙 펌핑해서 미국 내륙 전체에 생명을 불어넣는다. 이야, 정말 대담한 계획이죠? 자, 이 계획이 만약에 성공했다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건 그냥 사막에 물 좀 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어요. 이 베테랑의 비전 속에서는요, 이 프로젝트가 파괴된 해양 생태계를 살리고 척박한 땅을 진짜 비옥한 농토로 바꾸고요. 심지어는 새로운 지연 에너지원까지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국가의 운명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열수였던 겁니다. 전례 없는 국가적 번영을 가져올 거라고 이분은 확신했던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면 돈이나 기술 이런 거 말고도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핵심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꿈을 현실로 만드는데 꼭 필요했던 그 단 한 가지, 그게 뭘까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이나 노동력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무언가였죠. 이 프로젝트는요, 옛날 소련처럼 그냥 사람들 막 동원해서 무작정 땅 파고 댐 짓고 이런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어요. 생태계 전체를 이해하는 아주 정교하고 섬세한 접근이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편지를 쓴 분은 그 해답을 바로 한국 기술의 정수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수라는 게요, 무슨 최첨단 기계나 대단한 특허 기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이 복잡한 생태계를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그런 독보적인 전문 지식을 가진 한국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 이 베테랑은 바로 이분들이야말로 프로젝트의 심장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콜로라도에 정착시켜서 이 계획을 이끌게 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위대했던 꿈은 정말 예상치도 못했던 장애물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네, 이제 이야기의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는데요.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적인 갈등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편지에 담긴 저자의 그 절망감, 이 문장을 통해 한번 직접 느껴보시죠. 핵심 인력들이 불법 체류 오명 아래 강제로 추방당하는 모습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프로젝트 심장이나 다름없던 전문가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면서 쫓겨나는 그 현실을요. 저자는 이게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그냥 행정착오이길 바랐다고까지 합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핵심 두뇌, 즉 전문가들이 모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이 거대한 프로젝트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꿈은 바로 여기서 멈춰버리고 만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이야기의 가장 큰 비극이자 아이러니입니다.
미국을 구원할 수도 있었던 그 프로젝트의 핵심 인재들을 다름 아닌 바로 그 미국이 스스로 내쫓고 있었던 거니까요. 미국에서의 꿈이 이렇게 좌절되자 이야기는 아주 극적인 전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베테랑은 정말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리고요. 시선을 완전히 새로운 땅으로 돌리게 됩니다. 이 두 계획을 한번 비교해보세요. 얼마나 극적인 변화인지 느껴지시죠? 그가 서구의 안식처라고 불렀던 그 아름다운 콜로라도를 등지고 척박하기 짝이 없는 황무지, 만주로 향하기로 한 겁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개인적 희생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미국에 바치려고 했던 마지막 선물이 이제는 새로운 땅을 위한 새로운 꿈으로 바뀌게 된 거죠. 저자의 논리는 아주 단호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기술의 정수를 거부한다면, 그렇다면 내 설계도는 이제 방향을 틀 수밖에 없다. 이 위대한 잠재력을 품은 프로젝트를 그 가치를 알아주는 다른 곳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편지를 쓴 저자가 자신이 떠나는 조국 미국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 그건 과연 희망이었을까요? 아니면 냉엄한 경고였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미국에서의 꿈을 완전히 버리진 않았습니다. 아주 희미하지만 희망의 길을 하나 남겨뒀어요. 먼저 만주에서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켜서 그 가치를 세상에 증명한다. 그리고 아주 만약에 언젠가 미국이 다시금 인재를 환영하는 그런 나라로 변한다면 바로 그때가 되면 이 그린 하트 프로젝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긴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편지의 마지막에 담긴 이 도발적인 질문으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훗날 미국 내륙이 여전히 가뭄에 시달릴 때 그때 우리를 떠나보낸 것이 얼마나 큰 손실이었는지 증명되리라 생각합니다. 저자는 자신의 실패가 그냥 한 개인의 좌절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어떤 질문을 남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